시행령 제147조의 이 국외여행 허가의 취소입니다. 이거 자주 등장했잖아요. 제가 강의에 147조의 2, 1항, 1호, 2호 이렇게, 1호 이렇게 나오면은 국외여행 허가의 취소에 대한 사유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근데 별 내용 없어요, 이것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법 제70조 7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1호의 다목이 뭐냐면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앉아 있는 거야. 국내에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마목이 국내에서 국외여행 허가 또는 연장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한 하여튼 영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목이거든요. 그래서 자, 다만 1호 다목 6개월 이상 국내 체제, 마목 국내에서 영리 활동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28조 제5항의 재외국민 2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제외합니다. 이때만큼은 제외합니다.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 이런 사유로 계속 있으면은 유예기간을 주고 결국에는 유예기간 동안에도 계속 국내에 체제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취소로 가요. 예. 그 뒷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 사유. 자, 취소 사유가 크게 보면은 1호, 국외 이주 목적에 의한 취소 사유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호, 3호. 글자가 너무 작나? 네. 3호, 국외 이주 외 목적.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먼저 국외 이주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 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여행 허가,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항목 쭉 나오겠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 부, 아빠, 모 또는 엄마와 거주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아빠 또는 모, 엄마가 다음 항목, 그러니까 과목부터 과목과 다목이죠. 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똑같이 취소 사유로 적용을 하겠다. 적용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해가시죠? 됐나요?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저 힘든 시간대잖아, 맞죠? 네. 자, 과목 해외 이주법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 이제 국내로 들어왔다, 귀국 신고했어요. 그럼 취소 사유가 당연히 되는 거죠, 맞죠? 자, 나는 삭제 다목 보겠습니다.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몇 개월? 6개월입니다. 3개월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제하고 있는 경우. 야, 너 밖에 나가서 산다며. 그래, 허가 또는 연장 허가 해줬더니, 알고 보니까 1년 기간 내에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앉아있네? 이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제 경험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요 다목, 요건데, 요 밑에 나와 있는 가로들, 이 식솔들, 요게 또 막 집착하는 거야. 이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취소 사유 요 가목, 다목, 마목, 이거를 또 까먹고 앉아있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자, 크게는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 취소. 그 다음에 1년 기간 따졌을 때 6개월 이상 국내에 앉아있다. 안 돼. 취소. 그 다음에 뭐죠? 국내 취업 등 나가서 생활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에 고시하는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국외 이주 목적으로 나갔을 때 취소 사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가로를 보겠습니다. 자, 이 가로는 요겁니다, 요거.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를 기준을 좀 잡아준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 경우 국내 체제 기간, 국내에 앉아 있는 거죠. 국내 체제 기간. 자,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답니다. 네. 뭐 이런 거 갖고 장난 안 치니까. 네. 떠나는 날은 제외? 아니다. 제외. 맞죠? 네. 국내에 들어온 날은 포함. 국내에 있는 걸로. 맞죠? 국내 체제 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는데, 가로 1과 가로 2의 사유로, 가로 1과 2의 사유로, 요거죠. 국내에서 60일 이내, 네. 날짜는 기억하셔야 되죠. 90일 이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60일 이내 기간 동안 체제하고 있는 경우와, 첫 번째, 부, 아빠, 모, 엄마, 아빠, 엄마나 배우자, 마누라가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여하튼 배우자, 부, 모, 배우자가 국내에 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국에 외국에 있는 상태죠. 국외에 있는 상태에서 3 또는 가로 4의 사유로 국내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어디에다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 체제하고 있는 요 6개월 이상의 기간에다가 합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나요? 어떤 경우냐? 먼저 가로 1, 본인의 혼인, 경조사죠.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회에 참석, 경조사 참석이죠. 예. 그 다음,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요럴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요런 일로 인해서 국내 60일 이내 기간 동안 체제하는 경우, 요 기간은 국내 체제 기간 6개월, 요게 포함 안 시키겠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가로 3 보겠습니다. 124조에서 정한 국내 교육기간, 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 연령에 그거 있잖아요. 4년제 대학 24세, 2년제 대학 22세, 그거 학교별로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플러스 1년 더한 기간까지 의 범위에서 제약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 경우. 근데 조건이 있었죠. 부 또는 모, 배우자가 같이 안 있는 상태에서 혼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유학 온 거지. 맞죠? 네. 자, 가로 보겠습니다. 박사과정이에요.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 6월 30일까지. 앞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요 내용. 네, 그거. 그 재학하고 학교 다니고 있는 때에는, 그때는 여기 국내 체제하고 있는 요 6개월 이상 거기에 포함 안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가로 4. 재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재학. 예, 이것도 마찬가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 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을 고려해서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이것도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예. 요거는 국내 체제 기간 6개월 이상 거기에 포함 안 시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가로 1부터 4가 주가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막 집착한다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주요 내용을 꼭 굳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 취소. 그 다음에 1년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제하고 있는 경우 취소. 근데 이런 거는 따지기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요 때는 요 세 가지죠, 결국에는. 요 세 가지 때 그게 이주 목적으로 허가받고 나갔는데 요런 세 가지에 딱 걸렸다 그러면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예.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를 한다는 거죠. 맞죠? 예. 그 얘기입니다.
별나행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 2호 국외 이주 목적으로 마찬가지 국외 허가를 받아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입영,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몇 개월? 1년 6개월. 예, 이거 또 장난치겠죠. 숫자하고 대부분 다 장난칩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을 안 하고 있어. 예. 본인이 국외에 나간다고 신고해가지고 허가를 해놨더니 계속 안 나가고 1년 6개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취소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3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하고 2호는 국외 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거는 국외 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여기는 1년 6개월이 아니고 뭐죠? 외의 목적이면은 1년 이내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 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해서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4호 145조, 147조. 145조가 국외여행 허가, 그 다음에 147조가 연장허가. 국외여행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자기가 원하는 거야. 이제 병역 의무 하겠습니다. 당연히 취소. 5. 146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취소사유. 그 다음에 6호 본인이 국외여행 허가나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가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2항 잘 보세요. 병무청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1항 1호 다목, 마목, 다목 1년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국내 체제, 마목,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뭐죠? 3개월, 6개월 아닙니다. 3개월 동안의 허가 취소 유예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나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취소 사유 중에 여기 감옥, 그 다음에 뭐죠? 마목이죠. 예. 영리활동. 감옥과 영리활동이 마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3개월 동안에 야, 너 나가. 유예기간을 준다는 거죠. 유예기간을 주고 이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네? 버팅기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취소하고 부과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자, 시행령 148조 국외여행 허가 등의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 법무부 장관입니다. 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149조 국외 이주자 등의 처리입니다. 자, 1항 18세가 되기 전부터 18세가 되기 전부터 병역 준비역 이전이죠.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이잖아요. 17세까지 그 전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 그 부모가 다음 각호 1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몇 세? 37세까지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병역 의무의 종류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입영 및 소집 해제
그거는 소집은 36세까지. 그 다음에 뭔가 뭐 취소하고 뭐 변경되고 뭐 하여튼 뭐 뭔가 있을 경우에 38세까지 가잖아요. 연계해갖고 요건 그러니까 37세까지. 그래서 37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7세까지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기술되어 있는 사람들은 37세까지 그냥 허가기간,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그냥 보겠다는 겁니다. 자, 1호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 가로 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합니다. 없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의 체류 자격은 5년 이상, 10년 아닙니다. 10년으로 해서 시험 나왔어요.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서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호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 자격을 얻어서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마 우리 제1동포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나온 것 같아요. 3호 본인이 외국에서 출세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서 부모하고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호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하여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입니다. 병역 준비역이 되기 이전이죠. 되기 이전이 아니고 되기 전이죠. 네. 18세가 되기 전, 즉 병역 준비역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서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37세까지 허가기간으로 보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근데 시험에 나오는, 최근에 시험 나온 거 결국에는 숫자 갖고 장난쳤어요. 숫자 가지고. 이게 왜 이래? 숫자 가지고 결국에는 출제가 됐는데, 숫자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었습니다. 자, 2항.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 포함, 재공관장을 거쳐가지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1항 5호, 주재원이 아닌, 요거죠. 병역 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 의무자의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 주재원인지 아닌지 그거를 요구를 가지고 보겠다는 거죠. 자, 3항. 1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147조의 1항 1호 항목, 아까 취소사유, 국외여행 허가 취소사유에 국외 이주 목적, 뭐 이렇게 나왔던 거, 그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 의무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아까 취소사유 거기에 해당되면은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이 경우 147조의 1항 각 호 외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2항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49조의 영주권 취득자 등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자의 병역 의무부가 유보입니다. 자, 1항 병무청장은 주어 병무청장입니다. 지병장 아니에요. 지병장 나오는 건 딱 두 군데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본인에게 교부, 그 다음에 출국하기 전, 아까 그거 나왔을 때 그때 말고는 다 병무청장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 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국외 체류 중인 사람, 149조 1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합니다. 요 위에 거, 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 여기 있는 거. 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 네. 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석사가 아니고 박사학위 취득 후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147조의 1항 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유로 인해서 아까 취소 사유죠. 거기에 걸려도 유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국외여행 허가 취소 및 병역 의무 부과를 유보할 수 있었습니다. 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며칠 이내? 14일 이내. 일종의 신상면허 통보하고 비슷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14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여튼 14일 이내입니다. 임용한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1호 영주권 증명서 4본, 2호 박사학위 취득 증명서, 3호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했다는 그런 경력 증명서, 4호 재직 분야 임기가 구체적으로 게재된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발령서 4본. 3항 병무청장은 이 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 취소 및 병역 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에 그 결과를 해당 중앙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됐죠? 네. 예. 그래서 숫자 같은 걸로 많이 출제가 돼요. 숫자를 다른 걸로 바꿔서. 자, 그 다음. 그래서 국외여행 허가, 연장 허가,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제 10장 이제 장이 넘어갔습니다. 병역 의무의 종료입니다, 종료. 법 제71조 입영 의무 등의 감면, 1항 병판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입영 및 소집 의무는 몇 세부터 면제? 36세입니다. 37세 아니에요. 36세부터 면제되면 면제된 사람, 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면제된 사람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 근데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결국은 대체역이죠. 이 사람들은 전시근로역 편입 아니에요. 얘네들은 역종이 바뀌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제외. 전시근로역 편입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가 아니고 뭐죠? 38세부터 면제됩니다. 1호부터 쭉 뭐 여러 개 막 12호까지인가? 예, 적혀 있는데 다 내용이 보면은 뭐 취소되고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보면. 자, 보세요.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병판, 재병판, 확인신체 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 23조의 사에 따라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된 사람이 아니고 취소된 사람. 물론 정당한 어떤 깨끗한 누가 봐더라도 뭐 이렇게 떳떳한 사유로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 하여튼 뭔가 정상적이지 않잖아. 맞죠? 네, 편입이 취소된 사람. 네. 그 다음에 2호. 요 앞에 조항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네. 예체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네. 됐나요? 네. 네. 근데 요건, 굳이. 3호부터 7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참고로 하십시오. 1호, 2호는 뭐냐면, 여기 써있다시피, 출체 기기에, 국외 약속된 시간에 안 들어오고, 야, 귀국하라 그랬는데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출체 기기. 그게 1호부터 2호까지거든요. 그거는 왜 여기 빠져있냐면은, 걔네들은, 요거예요, 요거. 38세 요거 적용 안 합니다. 40세로 적용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기 1호하고 2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여하튼 뭔가 이상한 뭔가 이게 좀 냄새가 나죠. 그래서 편입이 취소된 사람. 3호 보전법수 편입이 취소된 사람. 네, 마찬가지. 4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 이 취소된 사람을 자꾸 편입된 사람으로 해갖고
74에 75일 때 나왔었거든요. 예. 우리 단순하게 편입이 된 사람, 편입 취소된 사람, 이렇게 그냥 액면가 그대로만 하지 말고 뭔가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편입된 사람이 아니고 취소된 사람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헷갈려요. 맞죠? 이 사람들은 예, 그 기간을 36세가 아니라 38세로 또 연장시켜 놔야지.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맞죠? 예, 그러니까 36세보다는 38세 더 연장시키겠다 이런 거죠. 병역 의무의 종료를. 맞죠? 4의 2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는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취소됐는데 대체역일까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야. 어떤 역종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대체역입니까? 대체역이 아닙니까? 대체역 편입이 취소됐다면서요? 아니잖아요. 대체역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요 가로에 해당이 없는 요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로에 적혀 있는 거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역종은 소집 의무가 면제됐지만 역종은 대체역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잖아요. 맞나요? 자, 4의 2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됐어요. 이 사람은 대체역이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하고 가로에 있는 내용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5호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뭔가 하여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6호 60조 1항 2호의 사유로 병판, 재병판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자, 60조 1항 2호가 뭐냐면은 선체 거구용할 때 뭐죠? 국외에 체제하거나 거주하고는 거구, 체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외 체제, 국외 거주. 이 사람들도 네, 일단은 38세 적용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뭔가 냄새 나잖아. 아니,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여하튼 뭐 38세까지 지켜보겠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다음 7호 65조 2항 또는 65조의 2항 국외 이주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국외 이주와 관련해서 병역 처분이 변경된 그런 조항이었죠. 사유로 보충력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원, 대체복무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국외 이주 사유로. 그 다음에 8호 똑같은 겁니다. 국외 이주로 보충력 편입 처분 또는 사복요원, 대체복무원 소집 해제 처분이 됐었는데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그 차이거든요. 취소됐냐, 해제된 사람이냐. 7호와 8호의 차이는. 이 사람들도 다 38세를 적용합니다. 9호 70조 1항 또는 사망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출체기기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국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출체기죠. 출체기. 출체기기는 요 뒤에 있는 기는 전시특례에 의해서 귀국하라 그랬는데 귀국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 그게 이제 붙으면 출체기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출체기까지. 자, 10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력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예. 11호 국적법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기하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국적을 한번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한 게 뭔가 있으니까 국적을 잃었다. 근데 다시 회복된 거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뭐다? 38세 면제 적용 대상입니다. 근데 기한은 다르잖아. 기한은. 맞죠? 그래서 기한은 제외다.
기한은 뭐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맞죠? 오히려 칭찬해줘야지. 응? 아닌가? 자, 12호, 19세 이후. 결국엔 숫자 갖고 장난치더라고. 19세가 아니고 29세 이후. 28세로 해가지고, 뭐 시험이 출제되든지 아니면 29세 이전에, 막 이런 식으로. 29세 이후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지청장 포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가 아니고, 패소. 본인이 잘못한 거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때도 38세. 문제 대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호부터 12호까지 뭐 여러 가지 막 적어놨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편입됐는데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약속된 기간 내에 외국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안 들어오고 뭐 여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뭔가 좀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36세가 아니고 38세. 그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문제 같은 거 접하고 이러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숫자 같은 거는 뭐 조금 알아줘야 되겠죠. 뭐 29세 이후 뭐 이런 것들. 자, 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에서 36세 이상인 사람. 나이가 많어. 이 사람들은 현역으로 들어오면은 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휘관이야. 근데 요런 사유에서 36살짜리가 들어왔어. 내가 중대장이야. 나보다 나이가 더 많네. 얼마나 그 전투력에 마이너스겠어요. 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가. 자, 3항 33조의 10 제4항 1호, 2호. 아까 전에 요거죠. 예체요원, 출첵이기. 예체요원 중에서 출첵이기 위반으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앞서 얘기했던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8세 면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 뒤에 나오거든요. 몇 세? 40세로 나갑니다. 더 연장되는 거예요. 40세. 40세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 추적하겠다. 그 얘기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법 제72조 병역 의무의 종료입니다. 이거 시험에 엄청 계속 나와요. 계속. 이번에도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었습니다. 1항 현역, 예비역,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 의무. 병역 의무는 40세까지로 합니다. 결국 숫자 가지고 장난을 쳤고요. 하고 예비역,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 의무는 군 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까지. 계급별 연령 정년입니다. 계급 정년 이렇게 아니에요. 계급별로 정해져 있는 연령 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합니다. 지금 소령은 50세죠. 그다음 뭐 중령은 53세, 대령은 56세, 대위는 몇 세예요? 45세인가?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법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 지원 예비군 얘기하는 거죠. 경우에는 같은 조 3항 및 4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자, 3항 1항 및 2항에 따른 병역 의무 기간을 마치면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뭐다? 면역이 아니고 퇴역이죠. 퇴역이 되고 병, 대체역의 경우에는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퇴역, 면역을 바꿔서 나온 거예요. 자, 면역이라는 거는 의미는 자, 퇴역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못 가요. 우리 그거 보면은 뭐 퇴역 전함, 퇴역 군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전시해 놓잖아.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이제 뭐 장군 퇴역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났다. 자기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국가의 부름으로 이래갖고 안 돼요. 퇴역. 면역은 비슷한 개념인데 단 전시 특례라든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국가의 부름이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일단 면제는 시켜줄게.
면제는 맞는데 혹시 뒤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너는 올 소지가 있어. 그게 면역입니다. 그래서 퇴역과 면역 이거 바꿔서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이번 시험에 이 대체역을 보충역으로 바꿨어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제11장 병력 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입니다. 법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 1항 고등학교 이상 학교회장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원 복무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됩니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복학시켜야 됩니다. 2항 77회 때 4학년으로 나왔던 건데 1항 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력 인정을 받는 교육시설은 제입니다. 자, 고등학교는 제입니다. 학교의장은 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 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역 때 이거 학점 취득 받으려고 싸지방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없잖아요. 다 대학이지. 맞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는 제외. 자, 3항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원격 수업이죠.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 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 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만 하면 됩니다. 갖춰야 한다 그러면 이게 돈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건데 노력하면 됩니다. 맞죠? 4항 국방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주체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적 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항에 따른 학교회장과 협의해서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 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74조) 복직보장 등입니다. 앞에는 복학보장, 그리고 74조는 복직보장. 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 국지고죠. 국지고. 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에 복무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됩니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 행위로 인하여 제적 또는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래 다니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승선 보충역 복무를 하면은 휴직하면 안 되지. 계속 다니고 있는데 뭘 휴직해. 그래서 제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네. 2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는 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면 합산시켜준다는 거죠. 의무복무기간도 경력에다 포함시킨다. 군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
예, 지금 18개월이잖아요. 맞죠? 예.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D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3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 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 또는 소집 등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 가로 재직하면서 승선 또는 보충역 복무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또는 이행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자, 시행령 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임직원이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 소속기관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1호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 또는 현역 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호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 해제, 공무 완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사장님, 저 군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잘 갔다 오너라. 뭐 그런 거. 술 한잔 하고. 네. 그거 생각하시고. 뭐라 그러죠? 입대주인가? 뭐라 그러냐? 갔다 오면은 고생했다고. 네, 또 한잔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151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 실제 근무기간 산정. 앞 페이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징집에 의한 육군 현역병 복무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는다 그랬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법 제74조의 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합니다. 아까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으로 기준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8개월로 합니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복무기간으로 합니다. 자, 시행령 제151조의 2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범위입니다.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유외지법에 따라 취업 지원 실시기간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 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과 같습니다. 1호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면은 3살을 시험 칠 수 있는 그 기간을, 나이를 3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경우에는 2세. 1년 미만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1세. 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무복무를 했으니까 그 기간만큼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용시험 볼 수 있는 그 상한 연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를 연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법 제74조의 2 채용시의 우대 등 1항 국유예지법에 따른 취업 지원 실시기간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 보충역 가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합니다. 포함 아닙니다. 제외합니다.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71대 국방부령으로 나왔거든요. 대통령령입니다. 왜? 공부했잖아. 요게 이거예요. 대통령 요거. 요거. 3세, 2세, 1세. 요거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 범위에서 앞에 응시 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됩니다. 2항 승선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봅니다. 실제 마쳤다는 게 아니고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마친 사람으로 본다는 거는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복무 만료 1개월 남았어. 채용시험 보러 갈 수 있다는 거죠. 채용시험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 얘기예요. 뭐야? 내가 뭐 눌렀지? 아, 그래요? 예. 여하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의문사항이 있는 게,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가로에, 사회복무요원은 그럼 제외하면은 요런 의대를 안 해주는 거야?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제외한다는 거는 병역법 여기 말고 다른 데 태어나죠. 다른 데 있어요. 더 좋은 조건을 우대해주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봤는데, 여하튼 다른 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회복무요원은 왜 이거 안 해주지? 그게 아니고 다른 법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벗어난다. 자, 법 제74조의 3 병역동원 소집 등에 관련한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소집 등 이하 병역동원 소집 등이랍니다. 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역동원 소집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합니다. 1호 44조부터 54조까지 규정에 따른 병역동원 소집, 병역동원 훈련 소집, 전시근로 소집, 전시근로 소집 점검. 결석 처리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 한번 사회에 막 이슈되고 했잖아요. 2호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3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영판정검사, 혈액병 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재검사. 예. 요것도 만약에 병판검사 받으러 간다. 만약에 그럼 그날 결석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4조의 4 병역동원 소집 등에 관련 위에 거는 학업보장, 요거는 학생이겠죠? 요거는 직장보장. 예, 직장인이겠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역동원 소집 등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역동원 소집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와, 씨. 이것도 별 내용 없어요. 야, 이거 좀 끊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페이지까지 보고 싶게요. 네. 대답하시는 게 약간, 야, 씨, 빨리 안 맞춰? 막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별 내용 없어요,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보상 및, 제목이 보상 및 치료잖아요. 맞죠? 네. 엄밀히 따지면 1, 2, 3항은 보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4항부터는 치료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유예지법 또는 보훈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호 군복무, 징집, 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 포함, 군복무 중에 전사, 순직한 사람의 유족, 그 다음에 전상, 공상,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호 병역동원 소집 등 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합니다. 이건 뒤에다가 2항에다가 풀어놨어요. 그래서 제외해요. 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가로 병역동원 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동원 소집 등을 해제한 후 귀가 중인 경우까지 포함, 부상을 입거나 사망, 가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 사람 및 그 가족입니다. 여기는 부상 사망이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당사자 및 그 가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2항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 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가로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에 기가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 가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의 유족과 공상, 공무상 질병 포함을 입고 소집 해제되는 사람 가로 전시근로역에 피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까지 포함 및 그 가족은 국유예지법, 보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입니다. 국유예지법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지법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 공무상 질병 포함, 입고 소집 해제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까지 포함, 사람 및 그 가족은 국유해지법, 공상군경과 그 가족, 보훈지법,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봅니다. 예비군법에 이런 거 비스무리한 문장 나오죠. 자, 사항,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국가 부담만 나오면 안 됩니다. 국지공 부담으로. 왜? 사회복무요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잖아요. 맞죠?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군 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합니다. 사항부터는 치료에 관련된 거예요. 5항 55조 1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그 다음에 57조 1항 및 2항에서 학생 군사교육, 우리 그 ROTC 입영훈련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1항과 4항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위에 있는 거, 언급했던 거 그대로 준용합니다. 6항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이거는 국가의 부담입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병역 동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국가의 부담으로 군 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구조를 준용합니다. 자, 1호 관련 법령에 따른 병판, 재병판,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재신체검사 포함,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이거를 다 퉁쳐서 병판검사 등이라 합니다. 병판검사 등이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직간접적인 원인 76회 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국가부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이게 가로로 나왔었어요. 징집 소집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국가부담 4호 병판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이게 또 가로로 나왔었어요. 기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은 국가의 부담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예.